오늘은 이제 알머지 요가로 몸과 마음 알기에 대한 강연을 할 건데, 그럼 도대체 알머지 요가가 뭘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, 알머지 요가는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본다는 인경 스님의 염지감 명상에서 그 한글 초성을 따서 알머지 요가입니다. 그래서 이 알머지 요가는 제가 주로 상담하는 곳이 중독센터나 아니면 식이장애를 가지신 분,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20-30년씩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곳을 제가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몸 알아차리는 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한테 몸을 잘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알머지 요가를 시도를 해봤어요. 그러니까 요가의 동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동작을 하더라도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면서 그 몸의 느낌과 거기에서 떠오르는 생각, 감정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해보니까 의외로 잘 알아차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일반 사람 못지않게 알아차릴 수 있구나,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위주로 듣고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는 강의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는, 그래서 알머지 요가를 몸으로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좀 같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. 이따가 저기 후반부에. 그리고 초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몸을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, 우리가 의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뭐가 있는지는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몸의 구성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근육, 뼈, 혈관, 혈액, 체액, 신경계 등 이게 뭐 우리 몸에 다 분포돼 있죠.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할 적에 자동차나 이런 거에 비유 많이 하시죠. 자동차에 어떤 부속이 하나 빠지면 차가 운행이 안 되죠.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 한 가지만 고장이 났다거나 없다면 몸이 움직일 수 없겠죠.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우리 몸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정교한 기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,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파괴된다고 해요. 그러면은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 안에 자율신경계가 들어있어요. 말초신경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무슨 어떤 신경계는 뭐 감각신경 무슨 신경 다 있는 거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오늘 찾아보도록 하죠.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라고 있는데, 체성신경계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의지대로 내가 손을 들어서 팔을 굽히겠다 하면 팔을 굽히게 되는 거고, 또 마음먹은 대로 되는데 자율신경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. 자기네들 마음대로 일어나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? 없죠. 그 다음에 뭐 심장이 뛴다,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요? 그렇게 못하죠.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마음대로 못하고 제멋대로 돌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그래가지고 자율신경계하고 이 체성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조화를 잘 이뤄서 교감신경계는 흥분을 시킨다면 부교감신경계는 이완을 시키는데, 이게 두 개가 다 조화를 못 이루고 서로 따로따로
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겠죠.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인데 코르티솔이라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부신 위에 저기 노랗게 뚜껑처럼 닫혀 있는 데가 부신이에요. 그 부신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. 부신이 몸에 어디냐면 우리가 양손으로 등을 이렇게 대면은 손바닥으로 대면은 양쪽으로 닿는 데가 신장인데 그 위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.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거 우리 근육과 이런 것들이 다 긴장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적당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적당히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 유용해요. 왜냐하면은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게 과하다 분비가 되면 막 어쩔 수 없는 거죠. 이제는 근데 이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계속 나오면서 이게 고갈이 돼요. 그렇게 되면 또 더 안 좋은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. 혈압도 상승하고 막 각종 질병이 다 나타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.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는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 호르몬을 소비시켜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죠.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.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. 무기력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. 여러분들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어르신은 근력이 없어. 또 요즘 사람들은 근력이 없단 말 잘 안 쓰죠. 그 대신 무슨 말 잘 쓰나요? 무기력해, 그런 말 잘 쓰잖아요.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. 그리고 만성 피로, 극심하게 만성 피로가 나오고, 그럼 우리가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모자란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있나를 알려면은 어떤 거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워, 상쾌하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 없는 거예요. 다 고갈이 된 거예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? 그때 이제 우리가 요가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서 저 근육의 힘을 좀 키워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막 이런 호르몬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비만되고, 그래서 나이 들면 하체는 가늘어지고 상체는 커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.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위장이에요. 장기 중에 위장이라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. 더부룩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식 먹으면 체하죠. 막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. 자,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거는 우리 몸의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머지 요가가 필요하다,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길게 했어요. 자, 이제부터는 좀 스트레스와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. 자, 스트레스와 근육은, 여러분 스트레스에 근육이 있다는 거 아나요? 우리는 스트레스 근육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, 오늘? 우리 몸에 스트레스의 근육이 있어요. 어디냐면 지금 여기 그림처럼 목 끝에서 등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큰 근육이 저게 스트레스 근육이래요. 저 근육이 우리가 대부분 저거를 우리가 알머지 요가할 때 3등분으로 나눠서 해요.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목, 그 다음에 어깨, 그 다음에 등.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대부분 목이 아프고, 그 다음에 어깨가 뭉치고 등이 아프고, 그러면은 나는 등이 아파. 그러면 어떡하죠, 여러분? 한의원 가죠. 한의원 가서 어떻게 해요? 침 맞아요. 침 맞고
또 부항 뜨고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도 부항을 그렇게 뜨더라고요. 저는 이제 아침마다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분들이 부항을 뜬 그 시뻘건 부항 자국을 막 이렇게 다 몸에 있더라고요. 그렇게 그때는 시원하겠죠. 침이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으로 좀 시원하게 내가 그런 감을 느끼지만 운동에서 생긴 근력과는 전혀 다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력 운동을 하셔야지 몸에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, 근육은 여러분 30세가 지나면서 1%씩 1년에 1%씩 준대요.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이를 계산하면 몇 프로 줄어 있는지 알겠죠? 그럼 그거를 채우려면 어떡하겠어요? 운동해야 돼요. 여러분, 근육 운동, 근력을 키워야지 건강합니다. 우리 대부분 관절, 디스크 다 가지고 계시죠. 연세 드신 50대 지나면. 저도 디스크가 3번, 4번에 디스크가 있었어요. 그래갖고 왼쪽 다리가 마비돼가지고 길 가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갔었거든요.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,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온몸이 다 아픈 거 여러분 근육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는 거는 근력 운동 하시라는 거. 그거 꼭 말씀 지키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서 이제 우린 또 어떻게 해요? 요즘 너무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.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? 지하철 타면 어르신들, 저희 엄마 아버지가 92세인데 좀 거동이 불편하신데 80세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어디 있는지, 몇 번에서 내리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다 아세요.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안 걸으세요.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. 지하철 타면 내리면 엘리베이터 타죠. 여러분 중에 계단을 이용해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? 요즘 젊은 사람도 안 그래요. 계단으로 오늘부터 다니십시오. 그 복잡한 에스컬레이터 기다리지 마시고, 그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수명 연장. 100세는 산다고 하지만 몸 여기저기 아프면서 자식들한테 피해주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100세, 그거 축복 아니에요. 요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이장애 그분이 맨날 힘이 없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 요가에서 태양경배 자세라는 게 있어요. 제가 그분을 매일 요가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. 알머지 요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동작을 모르는데 요가 못해요.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, 유튜브에 보면 그 동작이 다 나와 있어요. 그거를 보고 그거를 1라운드씩만, 이게 12동작이라 한 라운드 하는데 천천히 해도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. 그거를 하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. 쟤는 살을 찌우라고 했더니 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하지? 이런 거예요. 그분이 지금 44세인데 체중이 38kg예요. 그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운동을 하는데 왜 살을 빼려고 하지? 살을 쪄야 된다 했는데,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시나요?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나요? 아니죠. 지금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. 지금 그분한테 지금이 가장 몸에 근육을 붙이기 좋은 몸이다. 왜 자기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. 지금 당신은 근육으로 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은 지방을 빼느라고 엄청난 몇 개월 고생해요. 근육을 만들려면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. 이걸 하고 싶어요.